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잠바를 입고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체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제 관절을 말합니다. 몸에서 사실 소리가 나면 이제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체에서 나타나는 관절염은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핑입니다. 포핑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기포,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무릎과 같은 큰 관절에서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 무릎 관절에서 기포가 터지는 소리를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포핑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과 같은 큰 관절에 있는 이 기포가 기포가 생기면서 물일 성분이기 때문에 퐁퐁 터진다고 해서 포핑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클릭음입니다. 클릭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손이 이렇게 손마디를 똑똑 이렇게 하기도 하고, 턱관절에서 딱똑 하기도 하고, 목에서도 나고, 등에서도 이렇게 딱 당기면 따닥 하고, 허리를 탁 비틀면 허리도 나고, 발가락도 딱 나고,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정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탈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구음이면은 그저 생뼈가 빠져버리는데 환자가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죠. 그 뼈가 아니라 뼈가 제 위치로 가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원해지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는 얼마만 테크닉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좋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의사들이 손마디를 계속 똑똑거리면 의사들은 이 동작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관절면이 굵어진다라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나이 50인데 50년 동안 이 손마디를 뚝뚝 거렸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좀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한 30-40년 정도는. 근데도 손가락이 굵어져가지고 괴물처럼 변했다든지 하진 않고 정상적인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가락도 가지고 있고, 턱도 그러고, 경추도 뼈가 자라가 괴물로 변한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관절이 약간 아탈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탈구는 아닌데, 아탈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 있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인대가 주위에 딱 잡고 있어요.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관절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힘은 인대가 30%, 나머지 70%는 근육이 힘을 확 주면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게 되게 되는데요. 관절이 완전히 탈구가 되지 않고 외력이 확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뭔가 미세하게 근육이 당기다 보니까 굳어있는 쪽으로 관절이 약간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불편하니까 자기 스스로 또독 해가지고 뼈를 박아 넣는 것입니다. 정복음이기 때문에 자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목이 계속 결리고 목을 계속 교정을 하는 사람들은 목 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목 근육이 뭉치지 않게 경직되지 않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하고 풀고 또 조깅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 안 된다면 도수 치료사의 힘을 빌어서 근육을 풀고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교정을 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 길을 걷다가도 또 사람들 이야기하다가도 계속 고개를 탁 교정을 하고 하면은 그저 같이 있는 사람들도 좀 불안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탈구는 디스로케이션이라 하거든요. 이게 탈구인데 탈구가 되어버린다면 환자가 그저 그 통증을 참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탈구가 아니라 약간 아탈구된 것을 자기 스스로 정복을 해갈 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스냅핑 힙입니다.
이건 탄발음이라고 그러고, 탄발음. 아, 스냅핑 힙이 아니라 스냅핑 사운드입니다. 탄발음이라고 하고요. 인체에서는 한 3부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스냅핑 힙이 있습니다. 탄발성 고관절이라고 하죠. 탄발은 스냅핑 힙, 스냅핑 사운드. 스냅핑 사운드는 힘줄이 뼈 위를 탕 지나가면서 통통거리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스냅핑 힙이 있고요. 이 스냅핑 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요근, 일류사스입니다.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힙 조인트, 힙 조인트가 아니라 피머의 레스 트로칸트라죠. 소전자, 레스 트로칸트를 지나면서 퉁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브, 고관절 앞쪽에서 이런 퉁퉁거리는 소리가 난다면은 그 통증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나중에 계속 마찰이 되고 하면 염증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없애야 되고, 이 일류사스는 다시 요통을 일으키는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가 이제 텐서 파사 라타입니다. TFL이라고 하죠. 그죠? 이 텐서 파사 라타 또한 고관절의 중둔근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릎의 바깥까지, 피블라 헤드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러너스 니라고 해요. 러너스 니. 마라토너들이나 아니야 달리기를 많이 하는 선수들, 마라토너들이나 달리기를 장시간 사람들한테서 무릎 바깥이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러너스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탁에서는 이 텐서 파사 라타가 된다. 그래서 이 단발성 소리는 반드시 없애야만 다음 질환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스냅핑 스카플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날개뼈 뒤쪽에 있는 능형근, 롬보이드라고 하죠. 롬보이드의 근경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팔을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게 되면 뒤쪽에 스카플라가 뒤에 따라오면서 60도의 움직임을 가능하는 것이 스카플라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요 숄더 조인트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스카플라 휴머럴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 60도를 담당하는 이 스카플라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 센트리 가능하는 것이 능형근입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벌려 나갈 때 스카플라가 외전으로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쪽에 잡고 있는 이 롬보이드가 힘을 빼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 늑골 위에서 퉁퉁거리는 아마 소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탁에서는 이 능형근이다, 롬보이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스냅핑 힙 같은 경우에는 고관 앞쪽에 나타나면 일류사스가 치료탁이 되고, 바깥이 나타나면 텐서 파사 라타가 된다. 이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그라인딩 사운드입니다. 네 번째 그라인딩 사운드입니다. 가는 듯한, 그렇게 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인데, 이것이 특징적으로 무릎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PFPS 질환인데요.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어를 쓸 때 이렇게 약어를 쓰는 경우인데, 약어일 때 반드시 점을 찍어야만 이것이 약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인딩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대퇴 통증 증후군, 즉 설계골과 대퇴골 사이에서 관절면, 그 트로클리어 그루브라고 하는데, 그룹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바스투스 라테랄리스가 강하기 때문에 대퇴 사두근 중에
설계골이 외측 상방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면서 그 트로클리아 그루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면서 이제 통증이 이제 발생되는 질환을 이 PF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 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런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치료 타겟은 이 외측 관근의 타이트입니다. 경직. 근데 이 PFPS라는 질환이 알려진 것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학술진도 많이 뛰어들었고요. 저 또한 뛰어들었었습니다. 외국인 물리치료사들도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 PFPS 질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외측 관근의 타이트함 때문이고, 이 VMO, 내측 관근의 사선 섬유가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FPS를 해결하려면 이 내측 관근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켜야만 되는데요. 그래야만 두 개의 밸런스가 맞을 것이니까. 근데 그때도 논문에서는 이 외측 관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낼까에 대한 관심은 갖지를 않았었어요. 오직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만 포커스가 가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슬이 아트로피 상태에서 오는 질병이 없더라. 단 하나도. 아트로피가 있을 때만 스트렝스닝을 해가지고 하이퍼트라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근육이 쇼트닝, 타이트 때문에 통증이 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에도 외측 관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요. 오직 이 내측 관근을 어떻게 강화를 시킬까에 대한 것만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익스텐션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쿼드리셉스인데, 그 4개의 근육 중에 이 VMO만 선택적으로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많은 실험 장비 중에 하나가 건전도였습니다. 저 또한 건전도를 조작을 굉장히 잘했죠. 건전도를 굉장히 잘했고, 특히 통계 기법, 통계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 VMO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키려면 무릎을 이게 클로즈팩 상태에서 40에서 60도 사이에서 무릎을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VMO만 선택적으로 강화가 된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무릎이 아픈 사람한테 데트 사도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쪼그려 앉는 스쿼팅 엑서사이즈를 하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 운동을 계속 한다면 정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PFPS가 있는 환자들은 상태가 악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무릎을 발끝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무릎이 모여지는 운동, 발끝을 벌리면 안 돼요. 벌리거나 11자도 안 되고 발끝을 모아야 됩니다. 토인 상태에서 골반보다 약간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내려올 때 모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벌리고 둘, 벌리고 셋. 자, 벌써 저 안쪽을 쭉 당김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운동이 40에서 60도 정도 플렉션 익스텐션 하는 것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오블리크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운동을 해야만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몇 개를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세팅 할 때 50회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다시 다리를 벌리고 안쪽을 모으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동성이 강한 경우는 이거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다리를 더 벌려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또 잘 안 붙죠. 그럼 이제 보폭을 좀 줄인 상태에서 엔드레인지까지 왔을 때 무릎이 붙을똥 말똥 하는 지점까지 다리를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폈다, 구부렸다 운동을 하게 되면 내측에 있는 내측 관근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잡든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든 폼을 이렇게 잡든 폼을 알아서 잡도록 하시고, 벌리는 건 최악이고요.
바로 모은다 하더라도 무릎이 이미 벌써 정중앙이 아파 보거든요. 무릎 대퇴사두근 중에 안쪽이 뻐근한 통증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벌리면 바깥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릎은 더 악화된다. 가운데로 모아도 안 된다. 오직 발을 모아야만 내측한 것만 선택적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체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레그 익스텐션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대퇴사두근만 강화만 시키면 시킬수록 설계구로 외측 상막으로 더 이동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더 악화된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모은 발끝을 안쪽으로 토인 상태에서 무릎이 모이는 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체 관절염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포핑 사운드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포가 터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 몸에 느껴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 클릭음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습관적으로 계속 목을 돌리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목 근육을 계속 풀어야 된다. 목 근육을 푸는 것도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냅핑이 고관절에서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걸어갈 때 또 뚝뚝 하는데 아프다든지 아니면 앞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네, 근육이 힘줄이 뼈 위를 탁탁 지나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냅핑 힙은 일리오스와스는 레스 투버클, 레스 트로칸트에서 걸리는 것이고요. 텐스 바사라타는 그레이트 투버클인가요? 피머의 그레이트 투버클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롬보이드가 늑골 위를 지나면서 나는 소리들이다. 그 통증들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계속 다음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무릎에서 나타나는 이 그라인딩 사운드, 이 그라운딩 사운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가 PFPS입니다. 무릎에서 그 다음에 콘드로 말라시아, 이게 사실 어떻게 추정이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설계 대퇴 통증 증후군, 이게 설계골 연골 연화증입니다. 이 병명은 누가 지었는지는 일단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 안 맞아요. 설계골에 있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진다.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설계골이 연골이 어떻게 말랑해지지? 그 설계골과 대퇴골이 만나 있는 그 안쪽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체를 해부를 해보지 않는 이상 설계골이 말랑말랑해지니까 또는 달아있다고 하던데 달아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대표적 설계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했어요.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앞 단계에서 이 PFPS라는 질환은 아직 정형외과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한 10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에는 무릎의 진행 상황은 PFPS, 콘드로말라시아, 그 다음에 메디알 메니스커스 인절입니다. 내측 바늘판이 찢어지는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죠, 관절 내시경을 하고 막 물을 빼기도 하고 관절 내시경도 하고 또 수술해가 또 막 뺄 짓을 다 하죠. 이게 안 된다면 이제 대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탈 니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200에서 400 정도 인공관절을 박아 넣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PFPS를 애초에 해결을 했다면은 이렇게 진행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설령 이렇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앞 시간에 올렸던 그 걷는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습관을 바꿔준다면은 이 대행성 관절염 또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에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